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리운전에 대한 진실과 이해 부분에 있어서 총괄 요약편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리운전의 마진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대리운전이라 하면 대리운전 기사와 대리운전 업체가 제일 먼저 보일 겁니다. 첫 번째, 대리운전 기사의 마진율은 80%입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업체의 마진율은 20%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8대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리운전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은 업소 고객, 법인 고객, 개인 고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리기사가 있습니다. 대리기사는 일반 대리기사와 탁송 대리기사 그리고 일일 대리기사로 구분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대리운전 회사가 있습니다. 대리운전 회사는 광역 대리운전 회사와 지역 대리운전 회사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만 대리운전 관계 종사자들만 잘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대리운전 프로그램 회사가 있습니다. 자, 대리운전 프로그램 회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기사의 와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리운전 기사들이 대체적으로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어플을 활용해서 대리운전의 오더를 수행하고 있죠. 잡고 있습니다. 그 대리운전 회사로서는 그 로지소프트, 그 다음에 아이콘, 콜마너, 콜마트, 스피드, 콜천지 365, 그 다음에 카카오 대리운전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고객, 두 번째 대리운전 기사, 세 번째 대리운전 회사, 네 번째 대리운전 프로그램사, 이렇게 네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대리운전 기사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될까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운전 요금이 10,000원일 때 대리기사는 80%인 8,000원이 수익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가입해야 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월 12만 원 정도가 됩니다만 나이에 따라서 이보다 좀 적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보다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사고율을 확인해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그 지금 현재로는 91년생, 92년생 이렇게 91년생 이후 출생자들, 그 다음에 51년생, 즉 51년생, 50년생 이 이상 출생자들은 보험료가 조금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좀 비싼 걸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대략 3개 정도 사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로지라든지 또는 아이콘 콜마너라든지 또는 카카오 대리운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 대리 기사들이 전업으로 하시는 분, 또 아르바이트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분들 모두가 대체적으로 평균 뭐 한 3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때 프로그램 한 개당 대략 15,000원 정도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사가 프로그램 사용료, 보험료 등의 투자 금액을 공제하게 되고
그 공제한 이후에 순수한 그 순이익으로 따졌을 때 10,000원짜리 한 콜을 탔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7,000원에서 7,300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번은 셋째로 대리운전 회사입니다. 대리운전 회사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익금 20%입니다. 10,000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2,000원이 수익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2,000원 모두가 업체의 순수한 수익금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고객의 적립금, 즉 포인트가 그 이익금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략 뭐 한 콜당 1,000원 정도, 이건 업체마다 다릅니다. 뭐 좀 과도하게 지급하는 업체는 뭐 10%까지도 지급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업체는 뭐 2, 3% 지급하는 업체도 있고요. 요거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또는 그 회사의 그 마케팅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많은 걸 준다. 그 예를 들어서 뭐 2번 타면 1번 공짜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사기성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짜 없는 거 다들 잘 아시죠? 자, 그러면 그 나머지 이제 1,000원이 그 회사의 이익금이 됩니다. 그 1,000원으로 이익금 중에서 1,000원이 이제 회사의 이익금이 되는데, 이 이익금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면은 판촉 비용. 자, 업소 고객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터를 해준다든지, 또는 뭐 메모지를 해준다든지, 또는 뭐 장부장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의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대리운전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면 필요한 것들이 그 통신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대표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대표번호에 대한 사용료, 그 다음에 또 기사들과 통화하고 또 업체와 통화하는 그런 비용들이 통신 비용이 발생되겠죠.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기타 뭐 직원 인건비 부분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요즘 인건비가 많이 또 올라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근무의 특성상 또 야간 근무를 해야 되는 관계로 인건비 부분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포함된 것으로 대리운전 그 회사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상으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대리를 하시게 되면 그 적립금, 즉 포인트를 적립을 해드리지 않죠. 제외 대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대리운전 요금 구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운전 요금 구분은 기본 요금, 구간 요금, 선택 요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 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기사를 호출하면 무조건 기본 요금 10,000원부터 시작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같은 지역 내에서 같은 시내권에서 이동할 때 이 금액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구간 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 지역의 행정구역을 이탈할 때, 넘어갈 때, 또는 오지 지역으로 이동할 때 적용되는 요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요금에서 거리나 또 도착지의 특성에 따라서 요금이 각각 상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선택요금. 선택요금이라는 것은 그 대리운전을 요청하시는 고객님께서 요금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리기사의 대기 옵션이라든지 또는 대리기사의 선택 옵션, 즉 대리기사 선택한다는 것은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또는 복장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옵션을 선택해서 대리기사를 호출할 수 있는 그런 선택 요금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5번째로 대리운전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확실하게 적용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 수요라고 하면 대리운전을 요청하시는 고객님의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급이라고 하면 그 대리운전 기사로 대리운전을 제공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는 그 기상, 날씨에 따른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날씨 기상이라 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대리운전 기사들, 즉 공급 자체가 많이 축소되게 됩니다. 이것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그날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그 사고, 특히 비 오는 날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뭐 대형 사고가 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경미한 접촉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접촉 사고가 나게 되거나 또는 뭐 다른 어떤 사고가 나게 되거나 자차 혼자서 사고로 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즉 출발할 때 본인이 주차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기사들은 무심결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를 휙 하고 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앞쪽에 또는 뒤쪽에 좌우측 쪽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대리운전 보험을 적용해서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자부담금은 기본적으로 그 30만 원 가량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그 사고가 많기 때문에 기상이 안 좋을 때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오늘 그냥 10만 원 포기하고 30만 원 벌자 이런 마음으로 대리운전을 하지 않는 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날씨 기상에 따른 변수 공급이 축소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착지에 대한 변수입니다. 도착지라고 하면 목적지, 고객 여러분께서 대구로 가시는 곳인데 목적지 자체가 좀 번화가이거나 또는 좀 화려한 곳 이런 곳이면 대체적으로 다음 오다를 수행하기가 원활하기 때문에 기사들이 잘 갑니다만은 그 일명 뭐 오지라고 얘기하고 또는 뭐 좀 외딴 곳 이런 곳들 자체는 대리기사들이 좀 지양을 합니다. 거기서는 그 대리운전에서 도착한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약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꺼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출발지에 대한 변수입니다. 출발지라고 하면 대리기사는 지금 번화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외딴 음식점에서 또는 외부에 한적한 곳에서 대리를 요청하셨다. 그럴 경우에는 기사가 기사한테 오다가 들어오더라도 기사가 이걸 내가 걸어서 가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그 대리운전 요금 금액이 뭐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도착할 때의 택시 비용 정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 것 같으면 흔쾌히 그 오다를 수행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오다 수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타 뭐 특수한 경우가 있겠죠. 그 특수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요즘같이 이런 어떤 전염병,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물론 수요도 그만큼 줄겠지만 공급도 그만큼 줄어드는 게 이 시장의 심리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섯 번째 대리운전의 시스템과 요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운전 시스템은 모든 대리운전 업체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리운전 오다를 올리는 프로그램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대리운전 기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 대부분들이 그 몇 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사용하는 핵심적인 프로그램들은 대동소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업체들도 그러한 대리운전 프로그램 회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시스템으로 똑같이 대리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님께서 A라는 대리운전 회사에 대리를 요청했습니다. 고객 기사가 오질 않습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B라는 대리운전 회사에 다시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똑같은 오다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똑같은 지역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기사들은 그것을 보고 야 이거 왜 이렇게 두 개씩이나 불렀지, 두 군데씩이나 불렀지, 차라리 요금을 조금 더 올려서 부르지 그러냐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콜을 배제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는 대리운전을 요청하실 때 대리운전 배차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 본인께서 생각하셔서 요금을 조금 올려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는 방법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앞뒤가 같고 어쩌고 저쩌고와도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전화를 받는 상담원이 다를 뿐입니다. 아가씨가 받을 수도 있고요. 여성이 아리따운 여성의 목소리로 들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굵직한 남성의 목소리로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순수하게 대리운전의 오더를 수행하는 것은 100% 대리운전 기사의 선택입니다. 이 대리운전 기사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금도출이라고 보통 축소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금도출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트는 대리운전 핵심 3대 요소입니다. 즉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3대 요소는 금도출입니다. 금도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금액, 도착지, 출발지가 되겠습니다. 이 핵심 3대 요소 금도출 자체가 대리운전의 본질이라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액, 즉 요금입니다. 요금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실체말로 북한도 갈 수 있습니다. 요금만 많이 주시면요. 그렇게 대리기사들은 대체적으로 요금에 민감합니다. 2,000원, 3,000원, 5,000원 이 금액에 되게 민감할 수 있고요. 특히 날씨가 안 좋거나 기상 변수가 생길 때는 5,000원에서 기본 10,000원 정도의 추가적인 요금이 평상시에 다니시던 금액에 비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도착지. 도착지가 번화가이거나 또는 도심 한가운데 같으면 다음번 손님을 모셔다 드리고 다음번 오다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 콜을 쉽게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외딴 곳이나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되면, 시골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다음 오다를 잡을 수 있는 시간적인 요소가 부족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리기사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콜 자체를 좀 거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셋째는 출발지가 되겠습니다. 이 출발지는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사가 도보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5분, 1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출발지 같으면 배차가 원활하게 됩니다만은 도보로 이동하기가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거나 외딴 곳일 경우에는 택시비 정도의 요금이 더 추가되어 있을 경우에 배차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요. 마지막 장은 조금 길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는 정말 핵 꿀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리운전 이용 고객 꿀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보통 손님들께서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커피나 한잔 하시라 이런 의미에서 팁을 주시는 경우가 왕왕 자주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팁을 활용하실 때 정말 편하게, 그 다음에 정말 기사가 받았을 때 따뜻한 고마움을 바로 현장에서 느끼실 수 있도록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처음에 대리운전 기사를 만났을 때 오늘 얼마에 오셨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고 예, 25,000원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 그렇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30,000원을 5,000원을 더 포함해서 30,000원 정도로 30,000원을 주시면서 자, 팁 5,000원 같이 포함해서 30,000원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날려주신다면은 기사는
자, 일단 출발하면서 먼저 팁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편안하게 손님을 안전하게, 물론 뭐 팁을 안 받아도 안전하게 모시겠지만 팁을 받으면 더 기분 좋고 더 편안한 마음으로 손님을 모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팁은 꼭 선불로 요금이랑 같이 줘라. 이것이 팁을 지불하시는 이용 고객님의 핵심 꿀팁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오늘은 뭐 말도 하기 싫고 몸이 되게 피곤하다, 술을 많이 드셨다 하신 경우에는, 몸이 아프다 하실 경우에는,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 싫으실 경우에는 대리기사님께 목적지, 즉 뭐 요즘 뭐 내비게이션이 다 장착되어 있거나 아니면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거기다가 주소나 목적지를 찍어주시고 뒷자리에서 주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히 여성 고객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여성 고객께서는 뒷좌석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좌석에 앉게 되면 괜한 구설수 또는 뭐 성희롱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노출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또 당하실 수도 있고, 물론 그런 기사들 요즘 없습니다만은 또 손님께서 고의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뒷좌석에 타시고, 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게 되면 안전벨트 착용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리운전 기사들은 일 자체가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왜냐 하면은 대리운전의 특성상 오더가 나오는 시간,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 6시 시작했다고 해서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한다 고 해서 주구장창 시간대별로 계속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우리 고객님들께서도 뭐 음주를 하신다 그러면은 음주를 시작하시는 시간, 끝나시는 시간이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그 몰리는 시간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리기사들은 하루의 수익 목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대를 잘 지켜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술 드시고 나가시면서 안 가시고 기사를 대기시키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요. 이런 경우 대리운전 기사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대가 피크타임이기 때문에 그 피크타임 때 손님 언능 모셔다 드리고 또 한 콜을 더 하는 것이 본인이 오늘 돈 벌러 나온 목적이고 수익을 조금 더 창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대리운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어떤 불가피한 사항이 생기면은 뭐 대기비를 팁으로 5,000원 정도 더 주신다든지, 또 시간이 길어지면은 미리 불러서 그냥 대기료를 얼마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대기를 시키시는 게 가시는 손님도 대기하는 기사도 서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운행 중에 사고가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나는 유형은요, 출발할 때, 도착할 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출발할 때는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라고 판단을 잘 못하게 되면, 또는 주변의 장애물을 살펴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바로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고객님들께서는 대리운전 기사와 현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회사에서 보험 접수 번호를 받고 그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것을 간과하시게 되면 나중에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현장에서 대리운전 부른 업체에 연락도 하시고, 또는 대리운전 기사한테 대리운전 보험 접수를 해서 그 접수 번호를 받으시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리운전 보험은 그 사고 발생하였을 때 대차, 즉 렌트카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돼야 될 문제점인데 지금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니까 고객님들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리운전 시 반드시 대리운전 회사에서 정식으로 오더를 부여받은 기사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오더가 없는 기사가 대리운전을 하였을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리운전 기사랑 만났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만날 때 핸드폰으로 대리운전 기사가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핸드폰 끝번호를 만나시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본인의 핸드폰에 적혀 있는 대리운전 기사의 핸드폰 끝번호 4자리를 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문 용어로 길빵이라고 하는데요. 이 길빵을 당하시게 되면 사고 때 모든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략적으로 대리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그 진실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 그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후로 그 순차적으로 대리운전 기사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고객에 관련된 거, 대리운전 회사에 관련된 것 등 또 프로그램사에 관련된 것들을 순차적으로 그 찍어서 올려놓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마트 대리운전 배영철이었습니다. 그 동영상 마음에 드시면 또 내용이 조금 부실하지만 그래도 충실하였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